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남북은 회담의 세부 일정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는데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일정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남북이 협의한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제 상원 외교위를 통과하면은 이제 본회의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유력하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4월 초에 방북을 해서요, 김정은과 만난 것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 일정이 남북 정상회담 조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측에서 첫 번째 리허설이 이제 진행이 되죠. 내일 남북으로 공동 합동으로 진행하고 26일 날 우리 측 또 한 차례 리허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당일날 그 회담 모습은 일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72시간 다리를 건너서 통일각을 지나서 판문각까지 이동할 것으로 그렇게 좀 돼 있고요. 판문각에서 그럼 내리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측 기자단이 그때부터 이제 생중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이한 것은 우리 측 기자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측에 이제 판문각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취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취재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함께 내려서 도보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측이 이제 환영식을 하는 거죠. 환영식을 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화의 집 1층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거기 나와 있는 우리 측 이제 참모들과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상회담장에 도착한 뒤에 양 정상이 모두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 생중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만찬 또 오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뭐 아무래도 타고 오는 차는 그때 기차로 가지고 갔었던 방탄 벤츠 차량을 타고 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전용 차량인 벤츠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은요, 북한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우리의 남한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됩니다. 정부가 과연 어떤 예우를 할지도 관심인데 먼저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북한에서 특별히 대화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나 또는 다른 국가에 요구한 것은 특정한 것은 없고요.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우리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과연 어떻게 맞이할지도 관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 당시에 의장대 사열을 받았는데, 자, 판문점에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올 때 의장대 사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호혜성의 원칙입니다. 우리 측 최고 지도자가 방북을 했을 때 정상회담을 위해서 의장대 사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환대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줘야 되고, 또 의장대 사열이 어떤 이제 군사적 행동이 아니거든요. 이제 의전이기 때문에 이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이게 군사적 행동이냐 이런 논란의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남북 회담에서요, 북핵 문제가 의제로 처음 거론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전에 북한이 핵 동결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 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청신호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자, 비핵화를 향한 첫 단계 핵 동결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 청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모든 걸 다 폐기할 수는 없고 뭐든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걸음이 어떻게 스텝이 안 꼬이고 잘 나간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까지 포함해서 예. 미국, 한국 정상들이 환영의 뜻을 표시한 것이죠. 일단 첫 걸음으로서요. 예. 없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동결이라는 것은 이제 상황 악화를 일단 막아야지 그렇죠. 개선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황을 0으로 만들어 놔야지 거기서 이제 뺄셈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핵무기를 없애거나 시설을 폐기하는 그런 면에서는 입구에 들어왔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제 청와대 입장이고 예.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계속 강조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남북 간의 합의로 이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인 사안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예. 결국에는 입구는 좋았으나 출구까지 좋아질 것인가. 이것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께서 남북이 많은 제약이 있다. 북한과 미국 무관하게 남북이 따로 이렇게 진도를 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북한이요. 풍계리 핵실험장에 이 폐쇄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도 핵실험 여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연 지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뭐 붕괴 위험이 있어서 이제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를 폐쇄하겠다 어떤 뭐 선언적인 조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발표를 보고 중앙위원회 이제 전원회의의 발표문을 보고 북한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런 해석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자면은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이제는 국무장관이 되겠죠. 예. CIA 국장으로 이제 부활절 주말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3차례 정도 이제 직접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미국 측이 북한이 이 정도의 성의는 북미 정상회담 전에 보여야 된다. 예.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인 조치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취했고 이번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이제 전원회의 풍계리 그런 시설 폐기를 선언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로 간에 이렇게 성의 표시를 하다 보면 결과물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게 되는데 자, 북한 매체가요. 전원회의 결정서를 번역하면서 핵실험장 영구적 뭐 해체나 또는 뭐 분해 뭐 이런 식의 디스맨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표현을 썼다는 건 확실히 폐기 의사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겁니까? 폐기 의사가 있다고 이제 확실히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풍계리 갱도를 폐기하겠다는 것이지 핵시설 모두 아니면 핵무기 지금까지 생산하는 것을 폐기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가능성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생산한 것은 인정을 해라. 핵 보유국으로. 하지만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미사일이라든지 핵탄두 경량화, 소량화를 추진하지는 않겠다. 대신에 이제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하고 국교 정상화에 합의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북한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내 핵무기가 있는 한은 우리는 불안하다. 계속 이제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핵화는 북핵 비핵화다. 북한 내에 핵 물질과 장거리 미사일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북한이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했을 때만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하겠다. 이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서로 삿바싸움 단계입니다. 디스맨틀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핵무기에 대한 디스맨틀이 아니라 풍계리 핵시설에 대한 디스맨틀이다. 해체다, 뭐 분해다 이런 뜻이었군요. 그리고 이제 전원회의 그 발표문을 잘 읽어보시면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계전 핵실험, 지하 핵실험 이런 걸 쭉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성공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은 앞으로 6번 했던 그런 큰 지하 핵심을 안 해도 우리 과학자들이 이미 노하우를 다 알고 있고 완성이 돼 있다. 원심 불리기만 그 사찰을 피해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 2년 내에 우리는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핵 물질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임계전에 핵실험을 해서요. 지하갱도 핵실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큰 생생을 낸 걸로 선전을 하고 싶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의 성의 표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바로 들으지 않으면은 얼떨결에 들으면은 굉장히 진전이 많이 된 듯한데 또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빅뱅 방식을 원하고 있다. 뭐 6개월 내지는 1년 내에 모든 것을 핵물질 내지는 뭐 핵무기를 다 없애는 빅뱅 방식을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예,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그동안에 미국이 일관되게 취해왔던 입장입니다. 이른바 비핵화와 보상 문제를 한꺼번에 일괄 타결을 하자. 이것을 이제 빅뱅 방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동안 북한은 이른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문제의 이 해결책을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반면 미국은 일괄 타결 방식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미국 고위 관리가 어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이제 폐기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제재 해제라든지 이게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이런 부분은 미국이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어쨌든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북한이 정말로 실질적인 핵 폐기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국제적인 제재가 해결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에 다시 한번 보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인권 문제를 또 거론하겠다. 뭐 꾸준히 인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것도 뭐 삿바트 싸움의 일종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는 없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인권 문제가 이제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을 북한 측에 촉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례가 이제 냉전 시대 때 70년대 말에 이제 카터 행정부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마무리하면서도 이제 중국의 이런 이민 정책에 대해서 성의 표시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죠. 이것은 결국에는 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미국 외교의 특성상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어쨌거나 핵심은 북핵 비핵화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국 정부는 좀 융통성을 보이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비핵화가 끝났을 경우입니다. 모든 일이 잘 돼서. 그 이후에도 이제 리비아 모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비아랑 미국이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무드가 흘렀습니다만 아랍의 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리비아 내에서 이제 반정부 세력이 확산됐을 때 카다피와 그 아들이 무자비하게 제압을 하고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리비아에 대해서 희망적인 접근을 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이 서방 국가들이 손을 떼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체제 보장을 해라. 는 게 이제 북한의 요구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만 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체제 보장을 약속해놓고 왜 개입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까지 포기했는데 체제 보장 약속을 미국이 위반한다. 이렇게 항의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외교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북한과 미국이 다시 한번 서로 스텝이 꼬이고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체제 보장을 한다고 하면서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면은 뭐 반정부 시위나 뭐 봉기 같은 게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리허설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확 떨어뜨릴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결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